이번 시간에는 플라톤의 지혜를 빌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말과 행동들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 어떤 거짓말도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에 비해서는 하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얕은 수를 쓰면서도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둘러대는 것, 그릇된 일인 줄 알면서도 옳다고 꾸며대는 거짓말, 남을 기만하면서도 남을 위하는 거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은 가장 나쁜 잘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을 겁내지 말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말수가 없는 사람도 말이 너무 많은 사람도 그리고 과묵한 사람도 모두 비웃습니다. 누구라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겁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공연히 남을 탓하지 말라.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그 원인과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고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미련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남 탓만 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다른 이에게서 찾으려는 행동은 굉장히 우매한 태도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부족했던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남은 인생을 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반성이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목표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라. 타인에게 자신의 목표를 발설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얻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단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중한 노력을 헛되이 하거나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회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발전하려는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성격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실행하지도 않은 목표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오히려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고 무지한 자는 아무 말이나 떠들어댑니다. 출발점이 일 처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함께 한 시간이 1시간이라도 1년간 이야기 나눈 것보다 상대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답니다. 다섯째, 금전적인 주제는 다루지 말아라. 돈만큼 사람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도 돈 문제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전적인 주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를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상할 수 있고 말한 사람도 잘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요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고민, 언쟁, 빈 지갑입니다. 그 중에서도 돈이 없는 텅 빈 지갑이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돈이란 바다와도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음으로써 친구를 잃을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6번째,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은 한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가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약점을 언급해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해도 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숨기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관찰하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들의 행동이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깊게 고민한다면 이를 공개할지 아니면 비밀로 간직할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고 자신만의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이를 알게 된 상대방에게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타인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러 다가올 때 표면적으로는 상호 간 소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다수가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상황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줄 때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주제를 누군가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야기이든 결과적으로 문제가 명확해지고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이에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때에만 입을 열고 무지한 자들은 별 이유 없이 떠들어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번째, 타인에게 경솔하게 자랑하지 말라. 신이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2개의 귀를 주신 까닭은 자신의 말은 적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2배로 더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별 생각 없이 한 자랑이 예상치 못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말을 꺼낸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또한 화려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서 그 시절을 뽐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이야기만 반복할 때 그 사람은 초라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현재 가진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지혜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 중 현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자랑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경솔하게 말끝마다 앞세우고 뽐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는 스스로 말하면 그 가치가 퇴색되고 볼품없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을 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사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점이며 이를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염탐하지만 이는 결국 주변으로 퍼져 가십거리로 소비될 뿐이며 언제든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기에 결코 이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내용은 이미 외부로 전달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나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 말을 타인에게 발설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자신의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9째, 타인의 약점이나 결점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폭발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때때로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비평은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비판은
보통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평이라는 것은 꽤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판은 사람의 귀중한 자존감에 타격을 주며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방은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과실은 대체로 본인의 대인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이를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조언이나 훈수를 두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귀찮은 소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섣부른 조언은 잘해야 본전이고 대개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뽐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조언은 길을 안내하는 등대처럼 중요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시계를 꺼내서 뽐내며 지식을 과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시간을 물어보면 그저 현재 시간만 조용하게 알려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비로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우매한 자는 자신이 총명하다고 오해하여 조언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면 지혜로운 자든 우매한 자든 결국에 끝이 좋지 않게 끝납니다. 10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뉘우침 없는 인생은 삶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인생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기준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누구나 가끔씩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뉘우치는 사람은 지난 일을 거울 삼아 앞날을 개척하지만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앞날을 망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목적은 단순히 지난 일에 미련을 갖거나 후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미래를 대비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성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들 중에는 무리지어 움직이며 다른 새들과 떨어져 행동하는 종도 있고 단체 생활을 선호하는 종도 있으며 홀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종도 있습니다. 이 새들이 바로 지식이고 예전에는 이런 지식 없이 지냈을 겁니다. 또한 인간이 이러한 틀 안에 특정한 종류의 지식을 저장해 두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학습하거나 발견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감소할수록 말로 나누는 기쁨과 흥미는 더욱 늘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하게 대응했을 때 받는 대가는 결국 악한 이들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불공정하게 대우해 보세요.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측근에 두고 잘 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공정한 대우에는 참을 수 있지만 재산을 빼앗긴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운동일지라도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얻은 정보는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선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그 선함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개인의 행복 수준이 달라집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려 노력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자신에게도 행복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현실은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행복입니다. 이것은 형제, 친구, 이웃 그리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공통된 원리입니다. 타인에게는 너그럽지 못하고 타인에게 나쁜 언행을 한 사람은 잠을 설치기 마련입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덕입니다. 미덕은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덕은 정신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악습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부도덕함은 불쾌함입니다. 부도덕은 정신의 그릇된 존재 방식입니다. 인간은 땅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장을 돕고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성장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올바름이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소유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 관련 없는 모든 정보는 지성이 아닌 단지 유용한 정보일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도 친구로 지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족한 사람과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됩니다. 외양만으로 남을 평가하기 쉽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손톱이 길어지는 것은 쉽게 알아채지만 마음속 욕심이 커지는 것은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뒤엉킨 것은 쉽게 알아채면서도 마음속 생각이 뒤엉킨 것은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핵심적인 요소들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바다 위를 이동하던 중에 배가 일시적으로 항구에 멈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변을 산책하며 음식을 구하는 동안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는 뜻밖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1초라도 선박에서는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선장이 호출하면 모든 것을 제치고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이란 사람을 처음 길러내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작은 방향성이 추후에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입니다.